재보궐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군의 윤곽도 점점 진해지고 있죠. 민주당은 박영선 후보로 결정이 됐고 제3지대 후보 단일화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가 범여권 단일화를 위해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서울시장 후보 나와 있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다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뉴스를 장식하기도 했고 제가 오늘 처음 한 사실인데 예. 이런 사례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놀랐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예. 저는 처음부터 그 모든 걸 각오하고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고 제가 지난주에 할까 하다가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진행이 돼서 예. 그래서 제가 좀 쉬었다가 오늘 했는데 반응이 뜨거운 게 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후보 단일화를 시도해서 김진애 후보로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사퇴해도 되고 만일 그때 박영선 후보로 결정되면 국회의원은 그냥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 시점에서 던졌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시일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동안 지난 한 열흘 정도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여러 가지 단일화에 대한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 근데 그쪽에서 여러 조건이 뭐냐 하면은 가장 큰 우리가 할 수 없는 조건이 조정원 위원과의 3자 단일화, 그 다음에는 이제 일정에 대해서 8일까지 끝내자. 근데 조정원 후보와의 단일화는 이제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건 정리가 됐는데 8일까지는 도저히 충실한 단일화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충분하게 일정을 가지고 얘기하자라는 건 그동안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셔서 제가 이제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야지 이제 일정을 적어도 18일 후보 등록일까지는 저희가 여유가 있으니까 충분하게 단일화를 하자.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제가 출마 선언을 작년 말에 했을 때부터 이런 얘기를 그쪽에다 충분히 얘기를 해서 경선 일정을 조금 앞당기라 했는데 박영선 후보가 워낙 늦게 출마하기도 했고 경선 일정이 너무 늦게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끝났기만 하더라도 2주일 동안 할 수 있었는데 그게 불가능해지니까 이렇게 된 거죠. 예. 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시대전환 조정원 후보와 단일 합의가 됐다. 아마 100% 여론조사로 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그건 단일화는 아니죠. 거기는 원래 더불어시민당 출신인데 어떻게 거기서 단일화가 있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그러면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단일화 방식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있을까요? 그것도 충분히 제시를 했는데요. 네. 8일부터 17일까지 이제 한 열흘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박영선 했을 때 10년 전 단일화가 그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토론회 충분히 하고 토론회는 스탠딩 토론하고 자유주제 토론하고 주도권 토론하고 그러고 나서 토론 배심원단 평가도 받고 또 당원들 평가도 받고 시민 선거인단 평가도 받아서 제대로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지금껏 민주당의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이 없다 치고 지금 그러면은 지금 김진애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서 후원직을 사퇴한다.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 어떤 이야기 없었습니까? 오늘은 너무 충격에 쌓여 있었던지 오늘은 우리 단일화 추진단장한테 아무 연락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아마 진위를 또 알려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은데 명확합니다. 저희가 얘기한 건 처음부터 이렇게 쭉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희가, 근데 다만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박영선 후보도 이런 부분에 리더십을 발휘하셔야 된다. 이런 걸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양쪽 후보를 다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서로 의견도 안 맞고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최종 후보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의견이 좀 빨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법은 아마 여론조사로 할 텐데. 아니 여론조사만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세 가지 방식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건 차례대로 이렇게 하다가 결론은 마지막에는 스탠딩 토론이나 다 보고 결정은 결국은 여론조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토론 배심원단. 왜냐하면 박영선, 박원순 때 세 개를 했습니다. 국민선거인단, 일반 여론조사, 그다음에 토론 배심원단. 세 개를 했기 때문에 3대 3대 4로 섞어서 했는데 아주 이상적이었거든요. 그 정도면 괜찮다. 근데 세부적인 건 더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쪽에서 그 제안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얘기를 미리 질문하시는 건 물론 방송의 권한이시나 모든 거는 이제 오픈돼 모든 가능성은 오픈돼 있고요. 어떤 선택을 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당에서 만류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혹시 원직 사퇴에? 아니요, 전혀.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그 출마할 때부터 명확하게 제가 얘기를 했고요. 다만 당에서도 그동안 경선이 저희 열린민주당에서 경선이 진행됐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도 여러 가지 사인을 그동안 많이 보냈습니다만은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뭐 열린민주당의 결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예. 저희의 패기와 저희의 각오를 이런 거를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저께 저희가 3.1절에 3일 올레를 하고 난 다음에 지도부에서 깊이 토론을 해서 오늘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뭐 당 지도부의 의견 그렇다 치고 당원들은 어떻습니까? 그 김진애 의원이 법사위 국토위에서 맹활약하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도 많이 치고 비록 세석밖에 없는 미니정당이었지만 존재감을 가시했다. 김진애 때문에 그런 의견이 많았는데 많이 아쉬워할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많이 아쉬워하지만은 이 결단에 대해서 정말 열린민주당답다. 너무 고맙다. 정말 같이 뛰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자, 만일 김진애 후보님의 생각대로 뭐 3대 3대 4든 어떻게 뭐 아니면 그 프로테이지 조금 달라지더라도 그렇게 해서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은 승리할 자신은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지금 워낙 박영선 후보가 인지도 면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마다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박영선 후보의 이 공약이 상당히 허황되다 이런 예. 비판을 많이 해왔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자신이 있는 거는 이번에 1년 3개월짜리 시장이고 지금은 실사구시 정신이 필요하고 이 코로나 위기와 부동산 문제를 특히 풀 수 있는 가장 적임자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서울시 현장에 안착시켜서 대선에도 기여하겠다. 이런 점에서 제가 훨씬 더 적임자다 이런 얘기를 호소를 해서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지면은 제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겠지요. 예.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시대 정신은 국회의원 김진애보다 서울시장 김진애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시대 정신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실사구시고요. 지금의 실사구시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문제, 즉 주택 공급에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크고요. 이거를 그동안 이명박 오세훈의 피로감 이제 지나고 그다음에 약간 개발에 소극적이었던 박원순 시장을 지나서 이제는 가운데에서 좀 더 균형을 잡고 고삐와 박차를 같이 가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절대로 필요해서 도시 전문가 서울시장이 저는 지금의 시대 정신에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후보들도 지금 보니까 부동산을 이제 강조해 주셨으니까 부동산 공약 보니까 거의 이제 공급 대책을 많이 쏟아내더라고요. 네. 근데 의원님이 상대적으로 나는 진짜 개발 부동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중에 이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제가 이번에 5년간 50만 호를 지으면 지금보다 한 20% 정도 더 짓는 건데요. 거기에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재개발 재건축도 있고 공공부지를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특히 역점을 두는 게 역세권 미드타운입니다. 예. 역세권 주변 개발은 서울에 307개의 역세권이 있고 이 부분이 굉장히 저활용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변창흠 국토부 장관과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이게 대안 개발이다. 예. 이 부분을 제대로 만들면은 서울을 굉장히 도시다운 도시로 만들 수 있다. 이 부분에 제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박영선 후보는 SF 영화 같은 공약만 내놨다 이렇게 비판도 하셨던데요. 네. 21분이라는 게 예. 그것도 허황되고요. 왜 21세기가 아니면 왜 20일이 나왔는지 모르겠고요. 한강 위에도 막 동글뱅이를 그리는 이런 거는 허무맹랑하다. 거기다 수직정원 도시는 본인도 설명하지 못하고 여러 기자들이 저한테 오히려 물어봅니다. 예. 전문가니까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거 아니냐. 제가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박영선 후보께서 좀 더 설명을 하시고 그 부분은 저는 그래서 그 공약을 철회하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요. 우상호 후보도 철회하라는 얘기를 하셨지만 여태까지 똑같이 어저께도 그대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토론에서 좀 더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좀 요번에 그 언론 미디어에 대해서 제가 좀 비판을 하는 것이 예. 이런 공약의 현실성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증을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이명박의 청계천 사업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예찬도 있었지만
비판도 굉장히 많아서 검증 과정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왜 지금은 그런 것을 하지 않는가. 너무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여당으로서 인지도 높은 후보에 대해서 밴드웨곤만 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는 본선도 위험해지고 서울시장이 돼도 여러 가지 흔들릴 예. 수가 있다. 이런 걱정을 합니다. 뭐 후보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그게 굉장히 공감합니다. 일단 우리 언론부터 시작해서 각 후보들의 공약이나 정책을 검증하는 것보다 거대 정당 위주로 일단 기사를 쓰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문제점이 생기는데 한편에서는 이 거대 정당 후보를 과연 그 소수정당 후보가 이길 수 있겠느냐. 과거 박원순 있었던 때 처음 예외적인 일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열심히 쳐야 됩니다. 계란으로. 그래야지 그 계란이 또 어떤 때는 병아리가 돼가지고 바위를 뛰어넘기도 하고 그게 노무현 정신이었죠. 예, 예. 네.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근데? 뭐 시간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뭐 지금 가지고 시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많은 언론에서 예상하기는 범야권 단일화가 범여권 단일화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단 말이죠. 네. 범야권 단일화는 어떻게 보세요? 범야권 단일화는 자기가 돼야 된다라는 이런 뭐 안동설이라든가 뭐 이런 국힘당이라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될 수 있지만 저는 범여권에서는 저희가 같이 함께 더불어민주와 열린민주 또 다른 진보 진영하고 함께 이겨야 된다라는 좀 승리하는 이런 단일화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충실하게 페어플레이만 하면 굉장히 시너지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또 특히 18일까지 야권에서는 계속해서 언론의 조명을 받잖아요. 근데 예. 우리 쪽에서도 그런 조명을 받고 기대감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님께서 의원직 사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음 순번이 김의겸 청와대 전 대변인이 승계를 할 것이고요. 네. 오늘 발표하셨으니까 뭐 적어도 내일부터는 좀 대화가 오고 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박영선 후보 측에 아니 저기 당에서는 하고 제가 내일은 박영선 후보에게도 회동을 좀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좀 그래야지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우리 진영에도 좀 더 희망을 주지 않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배수의 진까지 치면서 서울시장에 도전하시는데 어렵게 출연하셨으니까 한번 어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네. 예. 저는 앞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진짜 도시 전문가로 뭐 박사학위도 있지만 실무도 많이 했기 때문에 실사구시적인 현장을 푸는 문제에 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별명이 김진 에너지인데 예. 제가 가진 에너지로 서울시를 충전해드리고 우리 시민들께 에너지를 나눠드리면서 기운내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그 부동산만 얘기해서 좀 아쉬우니까 부동산 이외에 뭐 핵심 공약 제가 하나가 예. 오아시스 서울과 코로나 시민 사다리인데요. 예. 여기서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그 노동자들 예. 이분들에게 47만이 되는데 이분들에게 월 210만 원 최대입니다. 최대 6개월까지 이분들을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분들은 도시의 일꾼이기 때문에 코로나 위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분들이 이제 활동을 해야지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거는 시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아시스라는 말을 쓰는데 굉장히 많이들 좋아하세요. 예. 오아시스 서울에서 제가 돌봄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거를 정규 공공직으로만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민 마일리지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서로 보살펴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대도시 안에서 사는 불안과 불신을 좀 녹여내는 이런 것도 좀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로 윤식님께서 내 고향 서울 30년 넘게 살면서 시장이 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처음 가져봤습니다. 이런 응원 댓글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 단일화 과정 보면서 한 번 더 모시든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린민주당 김진애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